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70세 이후에 걸음걸이를 눈에 띄게 바꿔줄 수 있는 비타민이 있다는 사실을요. 얼핏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의 박영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짧고 느린 걸음을 옮기던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때문에 금방 지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에게서 아주 간단하고 가격도 부담 없는 비타민을 추천받았고 그것이 일상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난 뒤 박영수 어르신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마라톤을 뛸 정도는 아니었지만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었고 예전처럼 걷기만 해도 다리가 무거웠던 느낌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타민은 균형 감각, 근육 힘, 그리고 뼈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낮고 피로가 덜하며 몸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비타민이 고가의 치료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적의 약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집에 갖고 있거나 근처 약국에서 식빵 한 개 값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이 비타민이 어떻게 다리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걷는 모습에 변화를 주며 일상 속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70세를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제 근력 균형, 뼈 건강, 그리고 더 단단한 걸음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근육량을 늘리고 지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이 노년층에게 주는 가장 인상적인 효과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믿는 바로 그 근력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비타민은 단백질 생성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의학 지식이 없어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꾸준히 손상되고 회복되는 구조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다리 근육이 쓰이고 그 과정에서 근섬유는 조금씩 마모되기 때문에 이를 회복시키려면 새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입니다. 게다가 이 비타민은 근육 수축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 힘을 줄 때 다리가 떨리거나 원하는 만큼 버티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느낌은 근육이 수축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이는 이 비타민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의 김영자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집 안에서조차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현관 계단 2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 통증으로 인해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녀의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이 비타민 수치를 확인한 뒤 매일 정해진 용량을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김영자 씨는 집 안복도를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손녀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리의 힘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안전함이자 독립성이고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며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용기이자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힘이 빠졌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예전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낀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도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매우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엉덩이, 발목 부위에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 첫걸음을 떼기 힘든 불편한 계단을 오르거나 몸을 숙일 때마다 들려오는 뚝뚝거리는 소리. 혹시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증상들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한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체계에 작용하여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특정 물질들의 생성을 조절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관절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조직을 자극하고 유연해야 할 부위를 단단하게 만들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유발합니다. 더불어 이 비타민은 혈중 칼슘 농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 수축과 신경신호 전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만약 칼슘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관절 주변처럼 원치 않는 부위에 축적된다면 통증과 뻣뻣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그런 잘못된 칼슘 분포를 방지하고 칼슘이 뼈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에 사는 80세 박준호 씨는 매일 아침 무릎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한 싸움이었고 손자의 부축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의 의사는 매일 이 비타민을 섭취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박준호 씨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침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일어나기까지 몇 분이 걸리던 일이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통증을 한순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비타민 섭취와 함께 가벼운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달리거나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몇 분 걷거나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운동이라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몸 전체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염증을 안에서부터 완화하는 비타민과 함께할 때 몇 주 만에 분명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균형 감각과 몸의 협응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일어설 때 몸이 휘청거리거나 걷는 도중에 이유 없이 중심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피곤하지 않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근육 약화나 부주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즉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 사이의 연결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비타민은 뼈나 관절뿐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즉 신경근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뇌에서 다리발, 그리고 전신의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가 또렷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다리의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뇌는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감각 저하라 불리는 현상이며 노년기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포구에 사는 78세 이만수 씨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전신 쇠약은 아니었고 단지 다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녀는 이 비타민이 포함된 보충제를 구입해드리고 아침마다 간단한 운동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쪽 다리를 5초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한 다음 반대쪽도 반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이만수 씨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이제는 다리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비타민은 반사신경과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가 민첩하게 반응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집에서 이 효과를 더 키우고 싶다면 매일 아침 벽이나 단단한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올려 보세요. 단 몇 초라도 중심을 잡는 훈련이 균형 감각을 자극하고 몸을 지지하는 근육을 활성화하며 발과 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한 걸음이 더 단단해지면 하루가 더 안전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큰 낙상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은 그 한 걸음을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효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푹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비타민이 에너지에 대해 전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능은 에너지를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흔하게 들리는 고민 중 하나는 통증도 근력 저하도 아닌 끊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이미 지친 느낌,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모래주머니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이런 피곤함은 수면 부족이나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이때 바로 이 비타민의 힘이 다시 드러납니다. 뼈나 균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가 있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영양소가 꼭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비타민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 체계가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하며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마치 방전된 건전지로 전등을 켜려는 것과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이 비타민 수치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피로입니다. 잠을 잘 자도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고 몇 분만 걸어도 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타민을 꾸준히 보충하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이 눈에 띄는 에너지 회복을 경험합니다. 종로구에 사는 78세 김정희 씨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시멘트 기둥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침대 끝에 앉아 깊게 숨을 쉬고 잠시 기다려야 주방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녀가 이 비타민이 들어있는 병을 선물해주며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했고 몇 주가 지나자 다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훨씬 빨리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비타민의 도움으로 세포가 제 역할을 다시 시작한 결과입니다.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리자면 이 비타민은 하루 중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를 자극하기 때문에 복용 후 몇 시간 안에 활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 효과가 하루 중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도 에너지가 없는 듯 하다면 어쩌면 더 많은 수면이 아니라 더 나은 연료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한 김에 이제 이 비타민이 어떻게 뼈를 강화하고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구조인 골격을 보호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효능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7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의 위험인데 사실 넘어지는 그 순간보다 더 두려운 건 그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고관절, 골절뼈의 파손, 복잡한 수술, 그리고 때로는 자립성의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그 시작은 뼈 건강을 안쪽부터 챙기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뼈 하면 대부분 칼슘을 먼저 떠올리지만 아무리 칼슘이 풍부해도 적절한 비타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는 건물처럼 구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을 우리 몸이 필요한 부위, 즉 뼈로 정확히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 칼슘이 뼈 속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빨라지거나 정도가 심해질 경우 뼈가 다공성으로 변하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 즉 골다공증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질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놀라운 건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20%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20%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을 바꿔놓는 골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이 비타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벼운 신체 활동과 병행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적당한 속도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내 몸의 무게를 활용한 균형 운동만으로도 뼈 재생은 충분히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닥을 단단히 디딜 때마다 뼈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필요로 해. 예, 그리고 그에 맞는 비타민을 함께 공급하면 뼈는 응답하듯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재구성됩니다.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며칠씩 아팠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지금 이 비타민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안에서부터 단단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제 이 비타민의 다양한 효능을 알게 되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걸음걸이를 개선하고 통증을 덜어주며 에너지를 북돋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이 비타민을 어떻게
손쉽게 일상에 들일 수 있을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 많은 돈을 쓰거나 특별한 제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타민은 두 가지 경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는 음식과 햇볕을 통해, 보완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얻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방법을 함께 활용해 적절한 섭취량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타민이 풍부한 대표 식품으로는 달걀, 특히 노른자간, 그리고 정어리나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강화된 유제품이나 일부 버섯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몇 회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고 아침 식사에 달걀을 추가하며 가끔간 요리를 곁들이는 식단만으로도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식사 외에도 이 비타민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햇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 비타민을 생성해냅니다. 다만 생성량은 시간대, 계절,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햇볕이 부족한 겨울철이나 외출이 적은 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이 비타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이 비타민이 들어간 보충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브랜드나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하나면 일주일 커피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달 이상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800에서 2000 IU 정도이며 이는 20 마이크로그램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사이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중간 정도의 용량으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와 상담해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내 수치가 너무 낮은 분은 초기에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땐 흡수율이 좋은지 되도록 연질 캡슐이나 액상 형태인지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겉포장이 화려하다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비타민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약이 아니라 매일 쌓여서 작용하는 생활 속 투자입니다. 걸음걸이 자세, 전반적인 컨디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은 실천이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방법입니다. 약간의 계획, 잠깐의 햇빛, 다양한 식단, 그리고 부담 없는 보충제 하나면 충분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삶을 바꾸는 변화, 이 비타민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구매하러 나서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만큼 복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비타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타민은 70세 이후 삶의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력이 향상되고 통증이 줄어들며 균형이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그렇듯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필수 영양소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 바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이 비타민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알아야 부족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 보충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햇볕 노출이 충분한 분들도 있고 식단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섭취 중인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수치가 매우 낮은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상호작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기타 만성질환으로 약을 장기 복용 중이신데 그중 일부는 이 비타민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에 흔히 쓰이는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이 비타민과 함께 복용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이로 인해 메스꺼움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신장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체내 비타민 활용을 방해해 효과를 떨어뜨리고 보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용량이 과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식이나 햇빛만으로는 과잉 섭취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보충제를 장기간 과하게 섭취할 경우 과다 복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벼운 증상으로는 식욕저하 구역감, 복통 갈증, 증가 소변 횟수 증가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신장 손상이나 심장 리듬 이상 같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어떤 보충제든 시작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간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철저한 확인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필요한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적절한 복용량을 제시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처럼 아무 제한 없이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며 몸에서의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도 문제지만 과잉도 위험합니다. 이 비타민을 복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의식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함께 병행할 때 비로소 그 효과는 온전히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영양제를 챙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몸 전체를 조화롭게 돌보려는 태도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른 지금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조용히 되짚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힘을 지닌 비타민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비타민은 특히 70세 이후 걷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비타민이 근육을 강화해 균형감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관절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효과, 특히 무릎과 엉덩이처럼 나이 들수록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만성 피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 듯한 그 느낌. 이 비타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에너지 대사를 도와 몸이 다시 깨어나듯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골밀도와 칼슘 흡수에 기여해 뼈를 튼튼히 하고 골절의 위험을 낮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타민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전해드렸습니다. 햇볕 달걀과 생선 같은 친숙한 음식들,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의 보충제를 통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위안이 됩니다. 이건 결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단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비타민은 활동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휴식과 함께할 때 그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순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70세 이상이고 걷는 것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다리에 힘이 빠졌고 관절이 자꾸 말을 거는 듯 느껴진다면 의사와 상의한 후 한 달간 이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그리고 변화에 주목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볍게 일어설 수 있는지, 외출할 때 자주 쉬지 않고 걷는 것이 가능한지, 발바닥이 조금 더 단단하게 바닥을 지탱하는 느낌이 드는지,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이 비타민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연세와 지역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주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진다고 느끼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에게 이 작은 비타민은 단순한 보충제를 넘어서 다시 걷는 자유를 되찾아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